자, 이제 여러분들 교재에 46페이지 연습예제 4번 조건부 확률에 관한 문제. 특히나 이제 확률 계산은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들을 몇 가지 우리가 다루고서 있는데, 나머지 유형이 좀 다른 문제들도 한 번씩 꼭 점검을 해보시고 시간 되는 대로 간단하게 다른 문제들에 대한 소개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습예제 4번 봅시다. 자, 여기 저 연습문제 4번에서 문제 1번은 여러분들 직접 한번 풀어보고, 문제 2번이 이제 조건부 확률에 관한 문제야. 문제 1번과는 좀 독립적인 문제라고 봐야 돼요. 여기서는 연계성 있는 문제들이 아니라. 자, 제시문을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국민대 문제로 출제했던 기출문제인데요. 사건 B가 발생했을 때, 사건 B가 발생할 조건부 확률에 대한 정의식 준 거야. 조건부 확률 문제는요, 문제의 제시문이 거의 다 나오는데 그 제시문이 전부 다 뭐냐면 그냥 조건부 확률의 정의식이야. 알겠지? 응? 자, 문제 2번을 바로 읽어봅시다. 설악산 등산 중에 실종된 사람을 찾기 위해 구조대가 편성되었다. 자, 구조대는 설악산을 실종자가 있을 가능성이 동일한 3개의 지역 A, B, C로 분할하여 수색 작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세 지역의 지형상 특성으로 인해 실제로 실종자가 그 지역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동안 찾아내지 못할 확률을 베타 A, 베타 B, 베타 C 각각 0과 1 사이 값으로서 베타 ABC라고 하자. 자, 구조대는 구조 작업이 이루어진 첫날 A 지역을 수색했으나 실종자를 찾지 못했다. 자, 이 시점에서, 그러니까 현재 어떤 상황이라는 거야? A 지역을 뒤졌는데 이미 찾지 못한 상황 하나가 발생해 버린 거야. 그러면 현재 주어진 조건은 전체 실종자를 찾을 확률에서 전체 실종자가 있는 상황, 최초의 실종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확률적으로 뭔가 변했지. 어떤 조건이 변한 거야? 그렇지, 이미 한 번 뒤졌는데 A지에서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건이 전제의 상황이 돼버린 거야. 그러면 이 다음부터 사건에 관한 이야기는 다 뭐가 되는 거야? 이 다음으로의 확률에 관한 문제들은 다 조건부 확률이 되어지는 거야. 현재 발견하지 못한 조건 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알겠지? 조건부 확률 문제는 첫 번째로 그 문제의 조건에서 조건의 기준이 되어지는 요소가 어디인지, 조건부 확률의 모집단이 되어지는 요소가 어떤 요소인지, 어떤 영역인지 그걸 명확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해. 여하튼 자, 이 시점에서 다음 수색 지역을 결정하기 위해 실종자가 어느 지역에 있는지, 왜냐하면 A 지역에서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서 A 지역에 없다라는 건 아니죠. A 지역에 있는데도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A, B, C 3개 지역 중에 다음날 우리가 수색할 곳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자, 이러한 그것을 갖다 우리가 확률의 계산으로서 조건부 확률에서 계산해보자 한다. 그래서 확률적으로 큰 곳을 우리는 뒤져야겠다. 하루 동안 A 지역을 수색한 결과 실종자를 찾지 못한 사건 2A가 발생했다는 조건하에, 자,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다? 어떤 사건이 발생했다? 그치, 2A라는 사건이 발생했다. A 지역을 뒤졌는데 하루 동안 찾지 못한 사건이 실제로 진행이 된 거야. 응? 조건 하에 실종자가 각각 A, B, C 지역에 있을 조건부 확률. 자, 조건부 확률의 C까지 줬어요. 자, A 지역에 있을 확률이, 알겠지? 어떤 실종자가 A 지역에 있을 확률을 그냥 사건 A와 같이 표현하자. 자, 그런데 이미 사건은 A 지역을 뒤졌는데 발견하지 못한 사건이 전제된 상황에서 A 지역에 실종자가 있을 확률, 조건부 확률 쓰여야겠지? 자, 이해됐죠, 식은? 자,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것과 무엇을 비교해야 돼? P, 그렇죠. A 지역에 뒤졌는데 나오지 않았지만 B 지역에 있을 확률. 그 다음에 C 지역에 있을 확률. 이 세 가지를 비교해서 가장 큰 사건에 대해서, 확률에 대해서 우리가 그 지역을 조사해야겠지. 선생님, 무슨 잘못 나온 거죠? 뭐가? 여기 EB, C라고 되는 그러니까, 여기? EB, C가 아니라 EA야. 아니야. 이거 문제는, 여기, 다 A야, 다 A. 현재 A 사건이 발생된 거야. EB, C가 아니라 프린터가 잘못된 겁니다. 자, 이 사건의 확률들을 각각 조사하고 이에 대해서 결과들이 어떻게 되는지 비교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자, 그리고 문제의 전제의 조건 있죠, 지금. 최초의 확률적 조건 하나가 더 있어. 제일 첫 줄에 구조되는 설악산을 실종자가 있을 가능성이 동일한 3개 지역.
그러니까 실종자는 요 세 개 지역 중에 하나에 있는데 그 가능성이 어떻다? 모두 동일하다. 자, 그러면 이건 조건부 확률이 아니야. 이 확률들은. 이건 조건부 확률이 아니야. 이건 뒤지기 전의 확률이죠. 그쵸? 첫날 뒤지기 전의 확률이야. 그래서 얘네들은 조건부 확률이라 직접 뭐라고 써야 돼? A 지역에 실종자가 있을 확률, B 지역에 실종자가 있을 확률, C 지역에 있는 실종자가 있을 확률 1. 3분의 1. 그치? 3분의 1. 그리고 특정 지역을 뒤졌을 때, 또 개념으로 정해진 게, 특정 지역을 뒤졌을 때 그 지역에서 발견하지 못할 확률들을 베타 A, 베타 B, 베타 C라고 그랬죠? 하루 동안 뒤져서 발견하지 못할 확률을 줬어. 기호화 시켜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요 각각을 계산을 해보는 문제인데, 자, 정의식 그대로 쓰게 되면 P2A분의, 뭐야? PA 교집합 2의 A가 되겠지. B 아니에요? 아예 그 그치? 이와 같이 되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공통적으로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먼저 가장 크게 계산해보는 게 지금 요거일 거야. 그쵸? 네. 2A라는 사건의 확률. 즉, A를 지역을 지었을 때 A 지역에서 발견하지 못할 확률. 그치? 자, 그러면 P2A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계산을 정리해보자. 순서야. 알겠죠? 모집단부터 먼저 정리해줘. 왜냐면 이 모집단은 항상 뭘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교집합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봐봐. 요 사건은, 모집단의 사건은, 조건방열에서 모집단의 사건이지? 모집단의 사건은 항상 교사건들을 포함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모집단의 사건, 교사건을 먼저 조사하는 게 아니라 모집단의 사건을 조사해보면 교사건에 관한 정보들이 항상 같이 들어가게 돼 있어. 그래서 순서상으로는 모집단의 조건부터 먼저 정리해줘. 알겠지? 응? 공통인 요소이기도 하지만. 자, 그러면 A 지역에서 오늘 첫째 날 A 지역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되었다. 그 확률이 얼마인가를 계산하는 거는 어떤 사건들의 교집합이야, 합집합이야? 확률들의 합이야. A 지역에 있는데 A 지역을 뒤져서 발견하지 못한 사건. B 지역에 있는데 어쨌든지 실종자는 A, B, C 세 개 지역 중에 하나에는 있으니까. 그래, 안 그래? 그치? A, B, C 각각에 있으면서 A 지역을 뒤졌는데 찾지 못할 확률들이 뭐다? 합이 되어지게 되지. EA라는 사건이 발생되는 경우는 이 세 가지 경우 외에 다른 경우는 있어, 없어? 어쨌든 A, B, C 세 개 지역 중에 한 지역이 있잖아. 그치? A 지역에 있는데 첫날 A를 뒤져서 발견하지 못할 확률. 못한 사건. B 지역에 있는데 첫날 발견하지 못한 사건. C 지역에 있는데 첫날 발견하지 못한 사건. 이것들의 사건 합이 첫날 발견하지 못한 사건이지. 저 EA는 A 지역에서 발견 못한 첫날. 이 베타 A가 아니야. 베타 A는 어떤 특정 지역을 뒤져서 발견하지 못한, 하루 동안 그 지역에 있는데, 실종자가 그 지역에 있는데 발견하지 못하는 사건을 베타 A라는 거고, 베타 A하고 2A를 헷갈리면 안 돼. 베타 A는 실제로 거기에 있는 거야. 실종자가 거기 있는데 우리가 발견하지 못할 확률이야. 근데 2A는 거기에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가 발견하지 못할 확률이란 말이야. 뒤졌는데 발견하지 못하는 거야, 무조건. 어느 지역이요? 그치. 여기는 2A는 A 지역을 뒤졌잖아. A 지역을 뒤졌는데 무조건 발견하지 못한 사건이야. 근데 베타 A는 뭐야? 베타 A는 A 지역에 실종자가 있는데 발견하지 못한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사건이 같아 달라? 이걸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돼, 사건들을. 조건방에 제일 어려운 게 이 사건 간 관계를 따지는 거야, 하나하나. 기호화시키고, 지금처럼. 기호화시키고.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생각해봐. 봐봐. 이거 확률 계산할 수 있는 봐봐. A 지역에 있는데, A 지역에 있는 거야. 그치? A 지역에 있고, A 지역을 뒤져서 발견하지 못하는 사건.
이거는 뭐가 똑같아? 그치, 이게 베타이야, 지금. 이게 베타이가 되는 거야. A 지역에 있는데 발견하지 못한 사건. 그치? 네. 그치?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돼? B 지역에 있는데 A 지역을 그치, A 지역을 발견하지 못할 확률. 이거는 뭐야? 몰라요. 몰라? 이건 확실해. 실종자가 B 지역에 있는데 지금 A 지역을 뒤져서 발견하지 못했단 말이야. 확률 0이야, 100이야? 이거는 이런 사건은 일어날 가능성이 100%야, 0%야? 100%야. B 지역에 있는데 A 지역을 뒤져서 발견하지 못했단 말이야. 발견 이런 사건은 반드시 일어나지. 반드시 일어나 아니면 이런 사건은 아예 안 일어나. 이건 반드시 일어난단 말이야. B 지역에 있는데 어떻게 A 지역 뒤져서 찾아내. 그치? 못 찾을 확률이냐 이거는. 그치? 그러니까 이건 100%야. 그러니까 얘는 얼마야? 1이야. 얘도 얼마야? 얘도 1이야. 얘도 1이야. 자,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사실 이 식을 계산할 수는 없어. 잠깐만, 아직 이건 필기하지 마세요. 이거 가지고 계산하면 이것만 가지고는 계산할 수 없고, 이건 지금 교사건들에 대한 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교사건의 값들을 우리가 직접 다룰 수는 없단 말이야. 알겠지? 응?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교사건을 갖다가 우리 다시 어떤 식으로 생각해 주면 이런 사건 한번 생각해 봐. 교사건에 대한 확률을 항상 뭘로 바꿀 수 있어? 조건부 확률을 다시 바꿀 수가 있어. 알겠지? A를 갖다가 앞에다 놓고 2바 A를 생각해봐. 자, 조건부 확률로서 이런 사건 한번 생각해봐. 이거 잘못했다. 아이, 미쳤다, 이거. 이게 베타 1이라지. 여기에 PA. 요거 하면은, 이렇게 계산하면 이게 뭐야? 이게 교사건의 확률이지. 이거는 이게 동시에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고, 이건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교사건을 구하는 거고, 이거는 A 지역에 있는데, A 지역에 이미 있는 거지. A 지역에 이미 있는데 뭐야? A 지역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사건. 그럼 여기서 베타 A는 요 교사건을 얘기할까? 요 조건부 확률을 얘기할까? 베타 A는. 베타 A는 교사건을 얘기하겠어? 조건부 확률을 얘기하겠어? 이거 지금 분모와 분자를 바꿔놓은 거지, 일부러. 그치? 응? 달라요. 다르지. 교사건의 확률과 조건부 확률에 대한 개념 때문에 그래. 자, 모든 사건은 A, B, C의 세 가지 사건, 이 중에 한 군데 어딘가에 있어. 그치? 전체 사건은. 그치? PA는 전체에서, 전체 집합에서 A를 계산하기 때문에 3분의 1이야. 그치? 자, 그 다음에 이 A라고 하는 사건은 뭐냐면, 이 A라고 하는 사건은 어느 지역을 뒤졌을 때 A 지역에서 첫날 발견하지 못하는 사건이야. 모든 사건은 두 가지로 구성돼. 첫날 뒤져서 발견하지 못하는 사건과 발견하는 사건. 발견하는 사건. 그치? 그래, 안 그래? 아니, 사건을 생각해봐. A 지역을 뒤졌는데 발견하지 못하는 사건과 그것의 여사건 하면 어떻게 해? 전체 집합이잖아, 무조건. 그런데 A 지역에 있는데 발견하지 못하는 것과 B 지역에 있는데 발견하지 못하는 것, C 지역에 있는데 발견하지 못하는 사건들. 이렇게 구성되어지지? 그래서 우리가 교사건들의 합으로 이걸 EA를 갖다 계산했단 말이야. 이 계산이 이렇게 된 거야. 그런데 요거는, 이거하고 이거의 차이는 뭐냐면, 자, PA 교집합 EA는 항상 확률의 모집단이 뭐가 되는 거야? 전체 집합이 되는 거야. 교사건은. 즉, 전체 모든 사건에서 요게 일어나는 비율을 보는 거야. A 교집합 EA 요걸 보는 거야. 요 사건의 비율을 보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교사건이란, 교사건은 여러분들 교사건의 확률 이거잖아. A하고 B하고 있을 때 전체 집합 있고 A가 있고 B가 있을 때 교사건의 확률은 전체에서 요 사건의 비율을 갖다 보는 거 아니야. 경우의 수의 비율을. 그치? 근데 조건부 확률은 어때?
조건부 확률은. 그 분모가 A라는 집단, EA라는 집단으로 한정돼 있단 말이야. 즉 분모를 어디로 잡은 거야? 조건부 확률은. 여기서는. 그치? A라는 사건을 A에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 거야. 그 중에서 뭐? 그 중에서 그치? A에 있는 사건을 여기에 있는 사건을 전제로 해서 EA를 보는 거야. 발견하지 못한 요걸 보는 거야. 그러니까 전체가 아니라 A라는 지역에 대한 비율에 대해서 교사건의 비율을 본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확률이 같아 달라? 달라. 알겠지? 이외인이 좀 틀린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요 베타 A는 뭐라 해서 ABC의 세 지역의 지형상 특징, 둘째 줄 이후로부터 세 지역의 지형상 특성으로 인해 실제로 실종자가 그 지역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그 지역에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있는 거야. 그 지역에 이미 있는 거야. 그치? 그 지역에 이미 있는 게 전제로 있고 그리고 수색했는데 그 지역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사건. 그러니까 교사건이야? 조건부 확률이야? 베타 A, 베타 B, 베타 C는? 조건부 확률인 거야. 요걸 준 거야. 교사건을 준 게 아니라. 알겠지? 그래서 요거는 확률적 값이 달라. 보통은 누가 더 커요? 이게 조건부 확률 값이 더 커. 왜? 분모가 작으니까 얘는. 얘는 분모가 요거잖아. 근데 교사건은 뭐야? 분모가 전체니까. 그치? 보통은 요게 더 커. 확률적으로. 여하튼 교사건을 조건부 확률로 할 땐 이런 관계식으로 바꿀 수가 있겠지. 여기서 알고자 하는 요 값을 이런 식이 많이 나와. 조건부 확률 계산할 때. A 바 2A를 갖다가 직접 계산하기 위해서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A 바 2A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니까 2A 바 A를 계산해서 알겠지? 2A 바 2A를 가지고 P2A 바 A를 가지고서 교사건의 확률을 구하고 교사건의 확률의 합으로서 전체 확률을 갖다 계산하는 그런 방법을 이제 많이 써. 문제에서는 얘를 갖다 베타 A로 이렇게 줬단 말이야.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은 뭐야? P 2A인데 B에 있는데 B에 실제하는데 A에서 찾지 못하는 사건. 그치? 그 다음에 여기에 PB 플러스 P 2A 바 C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PA는 요건 3분의 1이고 자, 요거 역시도 3분의 1이고요. 요거 역시 3분의 1이에요. 그쵸? PC가 요거 역시 3분의 1이야. 그런데 요거는 어떻게 돼? 이게 베타 B죠? 베타 B가 아니라 B 지역에 있는데 B 지역에 실제로 존재하는데 A 지역을 뒤져서 찾지 못하는 사건이죠. 이게 전제로 벌어졌을 때 찾지 못하는 확률. 몇 퍼센트? 100%야. 1이 되어지는 거야. 만일 전체에서 EA를 계산한다면 이건 1이 될 수 있어 없어? 전체에서 EA를 교사건으로 계산하면 저건 1이 될 수 없어. 이걸 교사건으로 계산하잖아. 그러면 이건 1이 될 수가 없어요. 자, 봐봐. B의 EA의 교집합은 어디야? 이거 잘 봐봐요. 이거 헷갈릴 수 있어. 왜 이건 1이 되는데 왜 이건 1이 안 되는지 봐봐. 얘는 어떤 사건이냐면 B와 교집합 EA야. B 교집합 EA는 여기죠? 그래 안 그래? B 교집합 EA는 여기야. 그런데 전체에 대한 이거의 비율이야. 그러니까 1이 될 수 있어 없어? 얘는 1이 될 수가 없어. 알겠지? 그렇게 따지면 저것도 0이 되지 않나요? B니까 B가 여기고, 그치? B가 이고, 여기고, A 지역을 뒤져서 발견하지 못하는 사건. 그치? 그것이 교사건이 이렇게 되어지거든. 근데 요 조건부 확률은 봐봐. 요 조건부 확률은 EA를 B에 있는 거야, 실제로 이거는. B에 실제로 있는데 있을 가능성이 아니라 B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여기에 있는 게 요 교사건 내는 게 여기에 있는 거야, 얘는. 실제로 실종자가 여기에 있는 거야. 지역으로 따지자면. 여기 지역에 있는데 A를 뒤졌을 때 발견하지 못하는 사건에 대한 비율을 보니까 어떻게 되게 돼? 100%가 되어지지. 뒤지는 건 어디 뒤진 거야, 이거는? B에 있는 걸 전제로 했을 때 이거는
이거는 이것 자체의 개념으로서 이걸 이것도 생각할 필요 없고 이것 자체로서 전체 집합이니 뭐니 그런 걸 따질 필요조차가 있다 없다? 없다. B에 이미 있는데 AD에서 발견하지 못한다. 이건 100%잖아. 그치? 지금 저 그림이랑 관계는 없는 거. 그치. 이거 자체는. 얘는 이렇게 나누는 거는 여기에 쓸 가능성, 여기에 쓸 가능성, 여기에 쓸 가능성을 나누는 거고 3분의 1식으로 이걸 전제로 해서 나누는 거고. 알겠지? 얘는 이미 그 3분의 1이 실현된 거야. B가 이미 거기에 3분의 1 확률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거야. 교사권은. 조건부 확률은. 거기에서 A를 뒤지니까 나와 안 나와? 안 나오는 사건이 100%인 거야. 근데 얘는 뭘 봐야 돼? 얘는 항상 전체 집합을 전제로 해야 돼. 전체 집합 내에서 B 지역에 실제로 있으면서 발견하지 못한 사건의 비율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1이 될 수 있어 없어? 그렇지. 얘는 1이 될 수 없는 거야. 알겠지? 응? 자, 그 개념상의 차이가 명확해야 이걸 할 수 있어.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이지? 요거 3분의 1이지? 이제 정리하면 PEA 구할 수 있죠? PA는 3분의 1 베타 A 플러스 3분의 2 이렇게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됐지? 자, 우리는 PA 교집합 2를 이미 여기서 계산했어요. 그치? 어차피 PA 교집합 2 요 내부에 포함되어 있어. 포함되어 있다 그랬지? 그러니까 우리가 분모 먼저 계산한 거야. 자, 그래서 결국 따라서 PA의 바 2A는 뭐가 되어진다? 3분의 2 플러스 3분의 1 베타 A. 분자는 3분의 1 베타 A. 그래서 2 플러스 베타 A분의 베타 A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이건 식정리지? 됐지? 대입해서 계산하면 정리하면 같은 방식으로 이번에는 P, B, 바 2A를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 P, B 교집합 2A에 P, 2A다. 자, 앞에서 이미 다 계산했죠? 필요한 거. 네. 분자가 뭐야? 분자는 무조건 이건 3분의 1이야. 그쵸? B 교집합 2A니까 요거 3분의 1. 분모는 똑같이 이거 전체 다 합이잖아. 3분의 2 베타 A. 2에 계산한 거니까 플러스 2, 3분의 2, 3분의 1, 3분의 2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얘는 계산하니까 그리고 이거 계산하면 얼마야? 정리하면 2 플러스 베타 A분의 1 이렇게 되어지지? 이거 식정이야 그냥. 그리고 얘는 당연히 뭐하고 똑같겠어? C바 2하고 똑같겠지? 그럼 누가 더 커? 조건 확률에서. 얘는 0과 1 사이라고 그랬잖아. 분모는 똑같은데 분자가 베타 A가 더 작지? 여기 1보다. BC 탐색부터. 그래서 그치. A 지역에 2A를 지었을 때 A 지역에 존재할 가능성이 더 작아지게 되는 거죠. A 지역을 지었는데 이미 나오지 않았다면 A 지역을 타였을 때 다시 A 지역에 실제로 그 생존자가 있을 가능성이 B 지역이나 C 지역에 실제로 생존자가 있을 가능성이 더 작다. 쟤는 더하는 거죠. B랑 C는. BC 탐색하는 확률은 B 탐색하는 확률 더하기 C 탐색하는 확률. 탐색할 확률은 건 뭐야? 그러니까 B에 있는데 저기 지금 조건부 확률. 조건부 확률이 얘하고 얘는 같은 거지. 어차피 얘도 BC 계산할 때도 여기가 C 교집합 뭐야? C 교집합 2A잖아. 근데 앞에서 계산했을 때 C 교집합 2A는 뭐야? 똑같이 3분의 1이지? 그러니까 결과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B 또는 C 지역을 수색하는 것의 확률이 저 두 개를 더하는 거예요. B 또는 C라고 한다면 두 개를 더하는 건데 여기서는 두 개를 더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 B나 C를 뒤지는 거지. 문제를 잘 읽어봐 마지막에. 그 확률을 더한 확률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A를 다시 뒤지는 게 낫겠느냐 B나 C를 뒤지는 게 낫겠느냐 뭐 그런 문제지. 상적으로 생각해봐. A 지역은 지역 하나만 놓고 생각하면서 B, C를 묶어서 생각하면 당연히 확률은 어디가 높아? 무조건 B, C가 높아지지. 거의 그럴 거 아니야. 거의 100%.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문제를 봐서는 안 되겠지. 그치?
거기서 B 또는 C라고 하는 것은 어느 지역을 뒤질까를 결정하기 위해서 B 지역을 뒤질까 C 지역과 A 지역에 대한 걸 B 또는 C와 비교해봐라. 어디를 뒤져야겠느냐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지. 그걸 마지막에 확률로서 가정해가지고 확률적 합으로 계산해라. A 지역에 대한 건 A 지역만 하고 B는 A, B와 C 어느 지역에 그거 또 논해가지고 확률적으로 합으로 계산할 이런 의미는 아니겠지. 가능해. 헷갈릴 수 있어. 논술 문제 특히 확률 문제 보면 이런 말 때문에 헷갈리는 경우도 있지. 그렇지? 마지막에 그런 거는 조금 상식적인 판단을 해줘야 돼. 됐죠? 자, 조건부 확률에서 주의사항들 몇 가지 보자. 첫 번째 눈에 띄는 거는 조건부 확률은 다시 여기 앞에 조건부 확률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중간 과정에서의 사건간 관계라든지 계산들이 굉장히 복잡하잖아. 그래 안 그래? 계산도 뭐 계산이지만은 사건간 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전개돼 있어. 그러니까 헷갈리니까 말로 쓰면은 말로 계속 선생님도 여러분한테 말로 설명하니까 헷갈리잖아 이런 것들. 말로 설명하는 거는 굉장히 헷갈린단 말이야. 그리고 여러분 답안 쓰다가 말이 안 되게 흘러가 버릴 수도 있어. 그래서 가능한 한 첫 번째 요령은요. 지금 문제도 보면은 모든 사건들을 다 뭐 했어? 기호로 만들었어요. 기호로 만들고 그걸 확률적 표현에 대한 수학적인 표현 정확하게 명확한 수학적 표현이 되도록 기호화를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예요. 이걸로 문제가 풀린다 안 풀린다가 아니야. 알겠지? 문제가 풀린다 안 풀린다가 아니라 조건부 확률 문제는 헷갈려. 사건 관계가 항상 잘하는 학생들도 하다가 논리적인 데서 설명해서 뒤집어 엉켜가지고 안 풀리는 경우가 있어. 그걸 막기 위해서는 특히 교사건이라든지 이런 조건부 확률에 헷갈리는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건부터 기호화를 해서 다. 그리고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들을 다 기호화된 관계식으로 다 만들어 지금처럼. 이것만 제대로 해놓으면은 1차적으로 내가 뭘 해야 되는지가 나와. 내가 뭘 계산해야 되는지가 나온단 말이야. 이거 사건 관계만 제대로 기호화만 해야 돼. 잊지 마세요. 알겠죠? 일단 무조건 기호화부터 시작하세요. 수능 문제도 이건 마찬가지야.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사건의 부분적인 요소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조건부 확률, 교사건의 확률에 대한 연계의 식. 그치? 그리고 자, 또 하나의 팁. 아까는 중간에 얘기했지만 자, P 봐봐. P, A 바 2A 같은 걸 계산하는 문제는 대부분 다 뭘 이용하도록 거꾸로 P, 2A 바 A를 이용해서 풀도록 계산 문제들이 나와. 조건부 확률 문제는. 그리고 그 중간에 매개 변수가 뭐야? A 교집합 2A. 교사건과 조건부 확률. 조건부 확률을 통해 가지고 조건부 확률의 정의식을 통해 가지고 교사건의 확률들을 전부 다 조건부 확률과 최초 사건의 확률 PA나 PB, PC의 사건들과 같이 고배시 형식으로 풀어가는 식으로 문제의 관계식을 풀어내는 게 여태까지 조건부 확률 나왔던 문제의 다야.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외 없이. 그런 예시의 대표적인 문제가 여러분들 또 다른 문제로서 연습해왔으면 하는 문제가 거기에 교재 기본 예제 3번 있죠. 39페이지에 39페이지에 기본 예제 3번. 이것도 지금 같은 이런 기호화를 통해서 자, 기본 예제 3번을 푸실 때는 알약이 실제로 모조 알약과 진품 알약이 있는데 알약이 진품 알약인 사건, 알약이 모조 알약인 사건들을 그냥 따로따로 A, B 뭐 이런 식으로 기호화를 해두시고 혹은 A 여집합 뭐 이런 식으로 기호 정의화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거 약품을 넣었을 때 기계가 판단하는 거 있죠. 기계가 판단했을 때 모조품이라고 판단하는 사건. 이거는 약품이 찬 것과는 상관없어. 약품이 찬 것임에 대해서 기계가 모조품인지 진품인지로 판단하는 사건은 별개인 거야. 그치? 그래서 기계가 참으로 모조품이라고 판단하는 사건을 T, 기계가 진품이라고 판단하는 사건을 T, 기계가 모조품이라고 판단하는 사건을 A라고 하자. 어떤 알약에 대해서 A라고 하자. F라고 하자. 그러면 사건은 총 몇 가지가? A, B, T, F 네 가지 사건의 관계에 조건부 확률식을 써서 풀어보면은 이것도 명확하게 풀려요. 근데 여기에서 이 사건 네 개를 갖다가 제대로 분별해내지 못하면 사건 네 개를 갖다가 제대로 분별해서 기호하지 못하면 문제 아예 못 풀어버려요, 이거. 알겠죠?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런 주의사항 기억해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참고사항들에 관한 얘기들을 좀 해볼게요. 교재 40페이지에 연습예제 1번. 자, 성대문제로 출제했던 문제인데 이제 게임 확률에 관한 문제야.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도 그냥 게임인데 그냥 단순한 하나의 사건으로 전개된 게 아니라 두 개의 사건이 종합돼 있어. 우리 앞에 축구 게임에서 앞 사건과의 뭐 연계성 뭐 이런 것 때문에 확률이 바뀌는 경우, 그치? 그 조합에 대한 문제처럼 이 경우도 성균이가 2N장의 카드 중에서 한 장의 카드를 뽑아서 숫자를 확인해. 알겠지? 1부터 2N까지의 카드 중에서 한 장을 뽑아가지고 그 숫자를 확인한 다음에 그 카드는 빼버리는 거야. 알겠지? 숫자를 확인한 카드는 빼버리고 두 번째 카드를 갖다 뽑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카드가 뽑고서 성균이가 그 카드를 보는 게 아니라 뽑은 다음에 그 카드가 앞에 뽑았던 카드의 숫자보다 클까 작을까를 맞추는 게임이야. 알겠죠? 어? 자, 근데 성균이는 굉장히 합리적이야. 어떤 식으로 하냐면 첫 번째 뽑았던 카드가 1부터 2n까지의 숫자 중에서 n보다 작거나 같으면 n보다 작거나 같으면 성균이는 그 다음 숫자에서는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 큰 카드가 많이 나오겠지? 많이 존재하겠지? 그래서 성균이는 예측하기를 큰 카드가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큰 카드가 안 나올 수도 있지. 그러니까 큰 카드가 나올 확률만큼 성균이가 이길 확률을 가지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성균이가 이길 확률에 대한 기대값을 계산해라. 그러면 뭘 해야 돼? 성균이가 1번 카드를 뽑았을 때, 2번 카드를 뽑았을 때, 3번 카드를 뽑았을 때, n보다 작은 카드를 뽑았을 때 확률과, 그치? 성균이가 크다라고 해서 맞출 확률과, 다음 게 크다라고 해서 맞출 확률과, 성균이가 그 전 거에 대해서 만일 큰 카드가 나왔을 때, n보다 큰 카드가 나왔을 때, 성균이가 당연히 작은 카드 나올 것이라고 예측하겠지? 성균이가 작은 카드를 예측한다고 했을 때, 즉, n을 뽑았을 때, n 플러스 1을 뽑았을 때, n 플러스 2를 뽑았을 때, n 플러스 3을 뽑았을 때, 2n을 뽑았을 때, 이것들에 대해서 성균이가 각각 이길 확률들을 어떻게 한다? 다 더해서. 그치? 전체 이길 확률에 대한 기대값이 어떻게 되는가? 그거 계산하는 거야. 1번은 카드의 개수를 10장, n = 5로 해가지고 10장의 카드로 한정해서 예시를 들어 연습하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에서는 2n개로 일반화해서 계산하도록. 알겠지? 그리고 이걸 계산하려면은 성균이가 1번 카드 뽑았을 때 2번, 3번, 4번 해가지고 n번째 카드까지 뽑을 때와 n 플러스 1번 첫 번째 게임에서 첫 번째 시도에서 n 플러스 1에서부터 2n까지 뽑을 때의 사건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돼? 각각의 확률을 다 더해야 되지? 모든 각각의 사건들에 대한 확률을 다 더해야 돼. 확률값들이 조금씩 달라지니까. 그치? 대신에 그냥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규칙적으로 달라지지? 확률값들이. 그치? 최초에 어떤 카드 한 장 뽑을 확률도 고려를 해야 돼. 최초에 어느 카드 한 장 뽑을 확률은 어떻게 돼? 2n분의 1이죠. 이건 무조건. 첫 번째는 2n분의 1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카드를 뽑을 확률은? 어떤 카드 하나를 뽑을 확률은? 2n-1분의 1이야. 한 장의 카드를 이미 뽑아서 보고 버렸으니까. 모집단이 편해. 그리고 2n-1분의 그러니까 첫 번째 2n분의 1 곱하기 2n-1분의 1인데 두 번째 카드 그 확률에 대해서 성균이가 이기는 경우의 수에 대한 걸 곱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이길 기대값이 나오잖아. 확률과 경우의 수의 값 곱하면 뭐야? 이게 기대값이지? 그치? 기대 확률이지, 기대 확률. 이기는 종류의 기대 확률. 이거 계산해야 된다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1번 카드를 뽑았다. 그러면 첫 번째에서 1번 카드를 뽑았으면 그 다음 번째 성균이는 뭐라고 예측해? 클 것이다 라고 예측하겠지? 네. 그러면 큰 카드의 개수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그걸 계산해서 확률 곱하면 되잖아. 자, 이런 사건의 확률은 이렇게 해서 이길 확률은 첫 번째 10장의 카드, n이 5라고 할 때 10장의 카드 중에서 1번 카드를 뽑을 확률 10분의 1의 확률로 1번 카드를 뽑지. 그리고 얘가 그 다음에 9장의 카드 중에서, 그치? 9장의 카드 중에서 몇 장의 카드가 실제로 커? 1보다 8장의 카드가 더 크지? 9장 모두가 더 크지? 그치? 이런 식으로 해서 1을 뽑았을 때 성균이가 이길 확률이 나오고 2를 뽑았을 때는 성균이가 이길 확률이 어떻게 되게 돼? 2를 뽑는 확률과 9장의 카드 중에서 2보다 큰 숫자의 카드의 수 몇 개? 8개가 되겠죠. 그치? 1을 제외하고 3, 5, 6, 7, 8, 9, 10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계산하고 이것들을 어떻게든 다 더해야 된다. 근데 이것들을 n으로 확장하게 되면 이것들을 직접 더할 수는 없고 여기에 있는 규칙성에 있는 요 시계값들을 더해야겠지. 저거 처리하는데 뭐 하더라? 시그마 연산이 들어가게 돼. 합을 계산할 때. 그치?
1번부터 n번째 카드, 10번 카드 혹은 n번, 2n번째 카드를 뽑을 때까지 이 상황들에 대한 요 계산의 식의 합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수열의 계산 문제까지 포함되어 있는 문제야. 알겠죠? 확률과.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따로 또 좀 특별히 뽑아봐요. 뽑아서 이제 풀어봐야 되는 문제가 거기에 있는 연습 문제 3번인데 연습 문제 3번은 문제 상황을 잘 읽어보고 중심에 있는 그 다트가 회전하는 상황이 어떻게 나눠지는지 이 문제를 한번 잘 읽어봐야 돼. 기하학적 확률이라고 해서 기하학적 확률은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야. 봐봐. 내가 다트를 던진다. 저 칠판에다가 다트를 던져. 근데 여하튼 다트는 무조건 던지면 저 칠판에 꽂히는 거야. 꽂히는데 자 그러면 칠판 위에 어떤 점에 꽂힐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칠판에 다트가 꽂힐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각 점에 꽂히는 모든 점들의 개수가 되겠지. 칠판을 구성하고 있는. 그래 안 그래? 그럼 얘는 모집단에 대한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점의 개수만큼. 점의 개수가 몇 개야? 칠판에 있는 점의 개수 몇 개야? 모르는 거야? 그치, 무한히 많은 거지. 즉 우리가 확률 문제 대부분의 문제는 앞에 이런 사건들처럼 뭐 이행견이 몇 개냐고 대부분 정해진 사건들을 다루는데 모집단이 정해진 사건인데 모집단이 어떤 사건? 무한히 많은 사건. 모집단이 무한히 많은 사건.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영역에 해당하는 봐봐. 저 영역 전체 칠판 여하튼 던지면 저기서 어딘가에 꽂히는데 무작위적으로 던졌을 때 저 가운데 파란 구멍 내에 꽂힐 확률은 어떻게 되겠는가? 이걸 계산하고 싶은 거야. 근데 경우의 수는 결국 이 각각의 점들이 되는 거지. 칠판의 모든 점들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모집단도 그렇고 사건 집단도 그 경우의 수가 무한대야. 그러니까 우리가 경우의 수의 개수로는 우리가 쓸 수 있어 없어? 확률을. 쓸 수가 없어. n분의 a라고 보통 계산하잖아. n분의 r로 계산하잖아. 그치? 근데 n과 r을 직접 알 수가 없다고. 개수를 해야 돼서 알 수가 없어. 그런 경우에 우리는 뭐를 쓴다? 기하학적 확률. 즉 면적이나 부피, 길이에 대한 크기를 가지고서 경우의 수를 대신해 쓰는 거야. 이 경우에는 어때? 이 경우에는 그쵸. 칠판 전체의 면적에서 이것의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면적의 비 가지고서 확률을 계산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 뭐라고 그런다? 기하학적 확률이라고 부르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기하학적 확률은 어떤 때 쓴다? 모집단이나 사건의 집단이 무한계일 때. 그 사건의 비율을 면적이나 길이, 도형에 대한 분석, 기하학적 분석을 통해서 확률을 계산하는 것. 알겠지? 이게 지금 연습예제 3번이 그런 기하학적 확률에 대한 연습 예제야. 개념을 알겠지? 그리고 문제에서 주어지는 상황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건 다른 타 문제의 확률 문제들과 똑같이 사건의 전개에 따라서 여러 종류의 사건들을 나누면서 구분해서 알겠죠? 상황에 따라서 면적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치? 그런 것들에 따라서 영역을 나눠서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그런 연습 문제야. 문제는 꽤 복잡해. 알겠지? 그러니까는 뭐 꼭 해야 되기는 한 번쯤 보면 좋지만은 꼭 푼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해설지를 한번 보세요. 알겠죠? 해설지를 보시면서 아, 요 문제 이렇게 푸는구나. 이런 식으로 한번 감만 잡아주세요. 시간 너무 허비하지 말고. 자, 요런 정도만 여러분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확률 파트에서는. n이 한없이 커지는 거 할 때 값이 계속 바뀌는데 좀 규칙이 있어요. n이 한없이 커져? n이 어디 한없이 커져? 그러니까 이거 할 때 지금 저게 10으로 했지만 저건 지금 n으로 바뀔 거 아니에요? 이 문제는. 그럼 나중에 이제 이것에 대한 그러니까 이 문제는 결국 뭐야? n에 대한 식을 구하고 유한계 n에 대한 식을 구하고 그 식에서 n을 갖다 뭘로 보내라? 리미트 무한으로 보내라. n 무한대로 보내서 극한 계산해라. 그거야. 그래 안 그래? 그래서 그 극한 값이 존재하는지를 구해라. 문제를 그렇게 읽어야 되지. 알겠지? 우리가 극한 값을 계산하려면 극한을 갖다가 처음부터 생각하면 안 돼. 극한을 처음부터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다? 부분항, 일반항이라든지 부분합으로 생각하고 알겠죠? 일반항이나 부분합으로 생각한 다음에 n을 무한대로 보내야 돼. 문제 이해하겠어? n을 유한하게 놓고 하면 이거 규칙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규칙 나오지. n을 유한계로 하면은. 그래 안 그래? n에 대한 어떤 이걸 합구하면 n에 대한 어떤 식이 돼서 나오겠지. 거기 식에서 n을 갖다 뭐로 보내버리면 돼?
무한대로 보내면 되겠지. 이해하겠어? 됐지? 응? 그런 거 헷갈리면 안 돼. 자, 또. 미국수 확대할 때 1-R분의 A랑 1-R분의 A 곱하기 1-R의 N제곱 그쪽 있잖아. 그쪽의 차이점이 그건 등비수열이 아직 덜 정리가 됐구나. 무한급수, 그 두 번째는 1-R분의 A로 쓰는 거는 우리가 뭐라 불러? 무한급수라 불러. 알겠지? 무한개의 등비수열이 진행될 때 이고, 그 다음에 앞에서 얘기한 1-R분의 A의 1-R의 N승으로 계산한 거는 부분합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야. 자네는 지금 부분합과 무한급수의 차이에 대해서 지금 묻는 거거든. 자, 그거는 일단은 일반화시켜 쓰게 되면 부분합이란 등비수열의 부분합도 마찬가지로 모든 부분합은 그냥 SN, N항에 위전한, 지금 금방 물어본 비슷할 때 N항에 위전하는 어떤 값을 갖다가 이제 SN이라고 이렇게 불러.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리미트 n을 무한으로 보낼 때 SN을 우리가 무한급수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야. 알겠지? 자, 근데 이 SN은 뭐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냐면 SN은 이 등비수열이잖아. 등비수열이면은 SN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A의 1 플러스 A의 1의 R 플러스 A의 1의 R의 제곱 이런 식으로 하겠지? 그러면 n번째 항은 뭐야? n번째 항은 일반항으로서 A의 1의 R의 n-1제곱 R의 n번 곱해진 n-1번 곱해니까 이렇게 표현되잖아. 그치? 이것들의 합에 대한 계산이야. 이것들의 합에 대한 계산. 자, 근데 요거 합의 계산은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n번째까지 딱 끝났을 때 합을 갖다 계산한 거 SN이라고 그래. 교과상에서 여러분들 이거 계산한 거 했을 거야. 여기에다가 뭘 곱해주면 SN에다가 R을, 등비 R을 한번 곱해줘봐. 그러면 요렇게 곱했을 때, 즉 n개만의 유한개의 합을 SN이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계산해서 보게 되면 여기다 R 곱해주면 R의 A, 여기에다가 R 곱해줘가지고 다음 차수가 되지. R에 대한 다음 차수. 그치? A의 1의 R 플러스 해가지고 땡땡땡땡 해서 요거까지도 여기도 다 지나가서 여기다가 R 한번 곱하니까 A의 1의 R의 N제곱까지 이렇게 가지. 그리고 요것에 차를 빼면 요 차를 계산하면 어떻게 되게 돼? 요 차를 계산하면 1-R의 SN이죠. 그치? 위식에서 아래측 빼면. 우변에서는 가운데 이거 다 사라져. 그치? 여기까지 다 사라지고 뭐만 남아? A의 1에서 빼기 A의 1의 R의 N제곱 남지? 그래서 A1 묶고 1-R의 N제곱. 그래서 1부터 N항까지만 딱 정해진 N항까지만, 특정 N항까지만 더한 게 뭐다? 1-R분의 A의 1의 1-R의 N제곱이야.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N개만 더한다 할 땐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무한급수. 자, 이때 n을 무한번 하면은 어떻게 되겠는가? 즉 SN의 극한값은 어떻게 되는가? 이게 무한급수 계산한 거야. 그게 1-R분의 A야. 왜냐하면 이때 여러분들 등비수열이 수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R이 뭐보다 작아야 돼? 그렇지. 등비수열의 합이 수렴하기 위해서는 그렇지. R이 0과 1과 마이너스 1 사이여야 돼. 그렇잖아. 그러면 이런 값이라고 한다면 R이 이런 값을 만족한다면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1-Rn, 1-R A1 중에서 누가 사라져 버려? R의 N제곱이 사라지지. 이게 0으로. 1보다 작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등비수열의 부분합식에서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R의 N제곱이 사라지기 때문에 1-R분의 A의 1 요것만 남게 된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1-R분의 A는 무한합을 계산할 때고 1-R의 N제곱과 같은 형태로 나올 때는 요거는 이제 부분합을 계산할 때는 이해됐지? 또 자, 뭐 시간상 긴 얘기는 좀 더 하기 힘들고 여러분들 나눠드렸던 대학별 자료를 마지막으로 한번 보십시오.